기미라는 색소예요. 아주 고약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미가 훤히 보이는 피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사계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단제를 바르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의 적 기미, 색소의 진심인 닥터 진심입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기미라는 색소예요. 아주 고약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기미가 뭘까요? 기미는 질환으로 분류됩니다. 멜라스마로 불리는 이 기미는 불규칙한 모양이 넓게 퍼져 보이는 거뭇거뭇한 색소예요. 다양한 크기의 갈색점이 노출 부위, 특히 얼굴에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원인들은 너무나 다양해요. 예를 들면 태양광선에 의한 노출, 호르몬, 임신, 경구 투입약 이런 것들이 기미를 일으키는 원인들이기도 해요. 원장님, 기미랑 주근깨, 검버섯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전문가들만 구별을 하기에 어려운 색소들도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근깨라고 하면 동글동글한 모양들이 주로 나비존이나 코부터 해가지고 깨처럼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주근깨라고 보면 되고, 검버섯은 노화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 자외선 때문에도 생기기도 하는데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울퉁불퉁하면서 만지면 오돌토돌한 느낌도 있어요. 기미 같은 경우는 후천적으로 자외선이나 호르몬에 의해서 주로 눈밑이라던가 광대라던가 이마라던가 진갈색 아니면 옅은 갈색으로 분포가 돼 있다 라고 하면 기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완치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미가 훤히 보이는 피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잘만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한다면 기미가 있어도 얼마든지 피부가 깨끗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여성분들과 자외선에 쉽게 반응하는 피부를 가진 분들 집중해서 보세요. 이번 영상 이제부터 우리 기미 치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미 치료에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크게 먹는 약, 바르는 외용제, 보습, 자외선 차단, 아니면 레이전 시술이나 스킨 부스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는 약은 트라넥삼산을 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이 들어본 도란사민, 전문 의약품이고 트라넥삼산 성분으로 지혈제로 분류가 돼요. 두 번째는 트란시노라는 일반 의약품이에요. 이 제품은 트라넥삼산과 함께 아스코르브산, 엘시스테인 등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먹는 약들은 최소 3에서 4개월 이상 복용하면서 경과를 봐야 20에서 30%의 개선도가 있고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기도 해요. 이 약을 복용을 했을 때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들은 함부로 드시는 게 아니라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르는 외용제, 연고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멜라논 크림이나 도미나 크림 같은 하이드로퀴논 성분의 연고나 화장품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알러지가 생기시는 분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도포 후에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를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트레티노인 성분의 스티바 A 크림인데, 이거는 피부 턴오버 주기를 촉진을 시켜서 피부 재생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스티바 A를 낮은 용량부터 시작을 해서 전문의와 점점 상의를 하면서 용량을 조금씩 올려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멜라논 크림하고 이 스티바 A 크림은 과민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꼭 주무시기 전에 도포를 얇게 펴서 도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비타민 C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메디큐브 딥 비타 C라는 화장품이 있는데, 비타민 C라는 성분은 멜라닌 케어와 피부 보호 능력, 그리고 멜라닌 저항력 강화까지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화장품 중에 하나예요. 이러한 방법들로 기미를 완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피부 장벽 보습과 자외선 차단입니다. 나한테 맞는 피부 보습제를 사용하시고 한두 시간 있다가 한 번씩 더 발라주세요. 같은 제품으로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인데, 이것은 사계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차단제를 바르셔야 돼요. 가을이니까 난 오늘 외출을 안 하니까 오늘 비 오잖아 왜 발라? No, never. 자외선 차단제는 현대인의
필수품입니다. 심지어 우리 병원 실장님은 휴일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려고 일어나서 세수를 한답니다. 좀 독한 구석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원장님,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는 아무거나 바르면 되나요?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기미, 멜라스마잖아요. 기미에는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거기에는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는 성분이 포함이 돼 있는데 자외선을 잘 반사를 시켜요. 자외선 차단제를 자꾸 덧바르라고 하셨는데 덧바르면 모공을 막아서 더 피부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덧바르면 당연히 모공에 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오셔가지고 저녁 때 세안을 할 때 이중 세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홈케어를 할 수 있는 4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제일 중요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저 시술이 있어요. 이 레이저 시술은 뭐 토닝도 있을 수 있고 그 기미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에 따라서 레이저를 병행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미를 갖다가 한 번에 강한 에너지를 쏴서 PIH라는 조금 더 심한 부작용으로 색소 침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살살 달래듯이 조금씩 멜라닌 색소들을 깨부수면서 좀 길게 보고 치료를 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기미 없애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미라는 것은 참 어려운 질환이에요. 병원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항상 집에서도 연고와 약 및 보습, 자외선 차단 등 본인에게 맞는 관리가 중요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시작을 해보시고 가까운 전문의와 상의를 통하여 좋아지는 본연의 모습을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